what you looking at. I'm fearless.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Fearless.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문자 메시지 여론조사 전화 정말 많이 받으셨죠. 이제부터 거리에 나가보면 유세 차량에다가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진실된 공약은 어떤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정치하는 불독이 경남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민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창원편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그리고 하기남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창원에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창원에 사람들에게 창원은 어떤 곳입니까? 자부심이죠. 자부심요? 예.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요. 저는 창원을 그 지방의 강남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다. 우리 하변은 창원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비슷한데요. 여긴 제 고향이잖아요. 고향인데 여전히 배고픈 도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강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청이나 합천, 거창 이런 데 분들은 창원을 되게 부러워해요. 심지어 제가 전라도 여행 언제 간 적이 있을 때 제가 창원에서 왔다니까 거기는 완전 고용이라면서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창원민들은 여전히 수도권 서울을 동경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그 발전을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전히 배고픈 도시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창원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창원까지 왔다. 예. 1월부터 했는데 거제에서부터 했지. 예, 거제 생기만. 그때는 코트 입었는데 그죠? 예. 근데 지금 반팔이니까 참 세월 많이 지났어. 옷이 얇아지니까 좋은데 어디 뭐? 근데 불도가자 우리 창원에 안 넣어줄 줄 알았는데 그죠? 왜냐면 지역구니까 내심 넣어주길 바라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아는 사람 다 많은데 말 잘못했다가 한 방에 훅 가는데 원래 낙선자들의 비애라고 하죠, 이거. 그래도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봐봐라. 나는 은창, 성산, 마산은 안 넣어줘. 저는 진해하고 마산. 근데 좀 사실 걱정돼. 왜냐면 이게 너무 내 잘 아는 동네고 내 아는 사람 많고 하는데 과연 오히려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밖에 모르는 데 갔을 때는 거기를 더 잘 보는데 또 아는 데는 잘 못 보잖아. 왜냐면 유권자 자체가 우리가 고맙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니까. 그래. 하여튼 뭐 예. 그렇지만 못 자겠노. 예. 마산 얘기 좀 잘해줘. 창원도에 성산 어창 간다. 깔시다 얘기 빨리. 네, 정치하는 불독 마지막 민심 탐방지는 창원입니다. 자, 여기가 창원 광장에 와 있는데요. 뒤에 창원시청도 딱 있죠? 야, 창원 광장 짠디를 밟아보니까 오랜만에 느낌이 좀 그렇죠. 굉장히 예. 좋아요. 이곳에서 도심 속에 어디 공원 온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녹지가 많은 곳이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에 뭐 옛날 추억이 있을 텐데 위대면은.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처럼 여기 다들 잔디밭에 사람들 돗자리 깔고 놀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예쁘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친한 척을 했죠. 네, 같이. 헌팅. 그렇죠. 네. 아, 헌팅의 명소 있죠. 하면은 마산에서 여기까지 또 넘어와서 그런 추억이 없어요? 창원하면 우리는 어떤 추억이 있냐면 친구가 여기 어디 사림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개발 초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넓은 판에 자기 집 혼자뿐이야. 라면 하나 사러 가려도 뭐 버스 타거나 뭐 엄청 걸어갔던. 근데 지금 완전 상점백회가 돼가지고 엄청 네. 좋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주변에 건물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뭐 창원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창원 광장만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 하면 창원하면 생각나는 것도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창원하면 뭐니 해도 이게 넓은 녹지 네. 그리고 촥 시원하게 뻗은 도로. 그래서 특히 이제 판검사들이나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창원 오잖아요. 그럼 시원해서 좋다고 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대면은 창원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태어난 진해의 자랑 군항제. 아, 고향이 진해군요. 예, 태어난 곳은 출생지는 진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성산구에 네. 대표적인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있다면 우리 창원에 있는 마창대교. 네네. 성산구 아닙니까? 네. 그 마산이 있는 건데 그거는. 마창대교도 아니, 성산구 연결됩니다. 이게 문제인 게요. 이게 창원 분들한테 창원하면 생각나는 거 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산하면 생각나는 거 마창대교 있죠. 진해 있죠. 진해하면 생각나는 거 군항제 있잖아요. 그건 진해 거잖아, 그거. 그건 진해 거잖아, 그거. 아니, 진해 마산이 창원이라니까요. 창원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산구와
저기 하포 원령역이 마창대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창대교는 성산구에도 있고 하포구도 있어요. 마산 거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마창의 마가 먼저잖아. 마창의 마가 먼저잖아. 아, 이 성산구가 먼저입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마창대교에 마자가 먼저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예. 근데 그 중공기념탑 표지석하고 이제 관리소는 전부 다 성산 쪽에 있어요. 아, 이름을 갖고 왔으니까. 그렇겠죠. 다른 뭐 약간 덜 중요한 것들은. 예. 저는 저 창원하면 생각나는 게 가포 해수욕장. 예. 이게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게 개장했었는데 워낙 수질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남 중부의 유일한 해수욕장이었어요. 당시 뭐 영상을 보면은 진짜 물반, 사람반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죠.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도섬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개장이 됐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해양공원인데 이런 자원들 굉장히 그러고 보면 창원이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창원 해안선이 324km예요. 324km면 여기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고 네. 제주도 전체 이게 둘레 합이 220인 거 보면 훨씬 더 길죠. 야, 제주보다 창원이 더 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진해부터 해가지고 마산까지 전부 다 해안선인데 요즘 보면 관광지들이나 사람들이 찾는 곳은 다들 워터프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변공원, 수변 지역들이 굉장히 핫한데 왜 창원은 그런 걸 좀 제대로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방치를 했을까? 그렇지만 최근에는 해양수변공원 누리공원이라죠. 네. 거기에 이 엄청나게 넓게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시원시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해운대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워터프론트로 바다를 또 물을 주민들 곁으로 많이 돌려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도시개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마산인데. 아, 아니 아직까지 그 나오네요. 마산이 전체적으로 창원 시내니까요. 근데 아이, 참나. 사실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거는 이제 해양 신도시 있잖아요. 네, 그 네. 해양 신도시가 만약에 멋진 건물과 화려한 야경이 들어선다면 그 해양 수변 공원하고 정말 둘도 없는 명소가 되겠다. 네. 거기다가 도섬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다 하면 전국적으로 뛰어난 관광 명소가 되겠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니 자꾸 마산 얘기를 하니까 집이 마산이잖아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내서 예를 들어서 창원에 사는 사람한테 저녁에 내가 내서에 맛있는 거 살 테니까 한번 건너와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아니 이게 문제라니까 마산에 계신 분들은 가끔씩 뭐 상남동이라든지 옛 창원권으로 많이들 오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해가 또 고향이잖아요. 예. 진해 분이 마산하고 진해 얼마나 좀 전통 있는 그 맛집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해 밥 먹으러 가러 가면 마산이나 창원 분들이 어떻게 해요? 멀다.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 멀다. 근데 그거는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창원 면적이 우리 서울특별시보다도 면적이 더 커요. 그러면 서울도 은평구 불광동에서 강남구 신사동으로 술 먹으러 오라면 밥 먹으러 오라면 안 가죠. 가던데요. 아니요, 가는가? 마산 사람 제가 저희 회사가 마산에 있어요. 마산에 있는데 창원에서 회식 자리 있으면 그냥 뭐 당연히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데 창원에 사시는 분들만 마산이나 진해를 되게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 왜냐면 은평구 불광동에서 강남구 신사동은 3호선으로 지하철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데 우리 창원은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세계시 통합 정말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거리 격차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이게 느낌의 격차들을 줄이기 그렇지. 위해서는 예. 결국 교통이고 얼마나 지하철 뭐 전철을 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녁 끝나고 나서도 가볍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또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저는 좀 들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에서 태어나고 창원에서 초중을 나오고 고등학교가 마산에 나왔어요. 다시 대학을 하고 완전 창원 토박이를 보면은 창원이 통합시가 됐잖아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배님 말씀 듣거나 다들 보면 아직까지도 좀 다른 지역 같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자 이제 민심 탐방을 우리가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 대표는 어떤 분들 어느 곳에 갈 예정입니까? 저는 성산구를 정말 가고 싶은데 네. 이제 조금 어색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진해와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마산을 구마산 지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산, 회원, 그리고 하포, 그 다음에 진해구까지 예. 가보고. 자연스럽게 우리 하면은. 네, 저는 찐 마산 사람이지만 네. 오히려 의창구 네. 그리고 성산구
지금 현재 이제 주도적 창원이라 할 수 있는 여기에 가서 진짜 창원 시민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치하는 불독 제작진이 이 두 분 대정을 하면서 성산구에 출마를 하셨고 이 회원구에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 지역구에 가면 얼마나 좀 난감할까 좀 저희들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쌈이 잘 가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하는 불독 마지막 민심 탐방지 창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예. 자, 민심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정도! 다녀오세요. 예, 어느 네. 쪽으로 가야 되나? 이 광장 한 바퀴 돌고 가야 되나? 아니 뭐 나 의창구 성산구 다니까 난 아무 때나 가도 돼. 그러니까 나 이쪽 갈게요. 다녀오세요. 네, 이 창원 광장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창원시가 경남도청이 있는 사실 수부도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상남도와 창원시 뭐 다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보면.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그 경상남 도지사가 갖고 있는 대권 발판의 상징적 의미가 커서 이때까지 민선 보면 김혁규 지사, 김태호 지사, 그리고 홍준표 지사, 김두관 지사, 김경수 지사까지 다 대권 선언을 했거나 참여했거나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원시는 이때까지 행정적으로 위계에서 어쨌든 도 아래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가 안상수 시장이 이제 창원시장이 되면서 같은 대권 주자끼리 되면서 이제 어르렁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또 실제로 보면 창원시가 인구는 103만이지만 인구가 더 많은 광주나 대전보다도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거든요. 인구도 경남의 3분의 1이 되니까 내가 네 밑에가 아니다. 이런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로블랜드 사업에서 이제 뭐 경남도는 이제 난 창원시하고 사업 안 한다. 뭐 이런 감정적 그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그 홍준표 지사와 그다음에 박안수 시장 때도 사실 좀 관계가 그렇죠. 그다지 매끄럽진 않았죠. 박안수 시장님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은 아니었지만 도지사 경선에서 어떤 경쟁을 했으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별로 없죠. 그렇죠. 로블랜드도 그렇지만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같이 하는 사업들은 전부 실패했다. 뭐 웅동지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네. 뭐 창원 역세권, 로블랜드 뭐 판판이 사실 좀 이렇게 어긋나고 문제가 나중에 생긴 사업들이었는데, 자, 경상남도와 창원시 관계도 봤는데 창원시와 나머지 17개 시군과의 관계도 사실 그렇게 또 이 부드러운 관계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죠. 경남도의 이제 GRDP가 112조예요. 근데 창원시의 GRDP가 2021년 기준으로 45조 육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나 모든 그 기관이 창원에 쏠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데도 창원 위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이 더 오래됐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창원 위주로 흘러가니까 그런 박탈감이 크고. 진주만 하더라도 남부 내륙철도 노선 문제도 있었고 김해와는 비엄산 터널 그 갈등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천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산업 관련해서 이제 있었고, 이거 우리 이 대변 얘기하는 대로 창원이 모든 게 이제 뭐 수부도시다 보니까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7개 시군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런 나머지 점도 있고. 17개 시군들은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을 바라보는 것처럼 경남 안에서 창원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러움과 또 이제 그렇죠. 그러나 그 질시의 창원 시민들은 더 발전하고 싶은. 네. 그렇죠. 또 창원 얘기하면은 우리 성산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재한 대변인 성산에서 2번이나 출마했고 다 낙마하긴 했었는데, 자, 이 지역이 사실 이제 경남의 뭐 정치의 1번지 또 진보 정치의 또 뭐 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창원 성산구가 이제 진보 정치의 1번지가 된 거는 그 배경에는 권영길 전 의원이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유명한 명언 있죠.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명언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3번 정도 출마했고요. 16대 때 처음으로 창원 성산구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7대, 18대 재선을 하면서 이제 진보 정치에 이제 시작을 알렸던 거죠. 그리고 2016년도 제가 그때 출마했었는데 노회찬 의원까지 다시 여기 당선되면서 진보 정치의 중심이 됐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진보는 항상 분열을 하면은 지고 네. 단합을 하면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직전 선거만 하더라도 이제 이주영 의원과 이제 경합했을 때가 16대였죠. 2000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주영 의원이 이겼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황낙조 의원이 내리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여기서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권영길 의원이 사실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성산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또는 그 가치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일종의 뭐랄까 허파 같은 존재인데 진보 진영으로 보면 아니 창원시 전체로도 보면 이 보수 1세기인 창원시에서 유일하게 보수 쪽이 꼭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보수만 꽂으면 당선된다 하면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발전의 위태감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성산구는 여기서 방심하다가는 안 된다, 더 신경 써야지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보 진영에서도 우리가 잘 모으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순환이 되는 하나의 허파와 같은 저는 그런 창원의 허파와 같은 그런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성산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 대변이 이 마산 하포, 마산 회원 그리고 진해구 민심 어떤지 직접 한번 가서 만나봤습니다. 마산 하포구 민심 탐방을 나왔습니다. 옆에는 해양 신도시가 있고요. 이곳은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해양 누리공원인데요. 평일 낮인데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다들 표정이 매우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는 길에 들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마산 하포구 주민분들의 민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예. 혹시 아시는지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팀. 아, 애청자시군요. 본방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독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주신다면? 예,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의 이렇게 민심을 서로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해양 신도시인데요. 예. 앞으로 이 해양 신도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여기 이제 민주주의 전당도 들어서 건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빨리 해양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도섬하고의 보도교도 빨리 설치해서 하포구 쪽에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는 길을 보니까 마창대교를 제가 타고 왔거든요. 예. 마창대교 요금이 저는 좀 비싸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포구가 2022년도에 2년 전에는 한 17만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 한 18만 내청 됩니다. 그러면 한 2만 정도 인구가 유입된 이유가 뭐냐면은 마창대교에 들어서고 김해, 장류, 그다고 창원에서부터 많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월령동 인구가 지금 한 4만 2천 대인 것도 그 대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포, 현동 그래서 그런데 그 마창대교 요금이 인하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진해 창원 분들도 오면서 유동성으로 마창대교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인하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족관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사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어떻게 견디셨는지 가장 힘들 때. 견디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견뎠다기보다는 버텨왔는데 그냥 너무 힘들다고 뭐 그거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창원시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런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냥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뭐 예를 들어 지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더 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실보상금 같은 개념을.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우리 창원시의 발전에서 어떤 이런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과 중앙에 경력을 갖춘 그런 창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산 해원구입니다. 마산 해원구는 양덕동, 석정동당 같은 시내 지역도 있지만요, 약간 떨어진 여기 내서 지역도 있습니다. 시내와 약간 다른 민심을 가진 내서 지역 민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인데요. 저 네. 해원구잖아요, 여기가요. 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엄마가 이제 친정 어머님이 요 옆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대도시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버스 그리고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여자기 때문에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과 해운구 또 내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말씀 주신다면. 창원을 알고 열심히 뛰고 당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분이 그리고 창원 시민이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생각해주는 그런 분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혹시 정도 가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천이랑 거제편 제가 재밌게 봤는데 좀 바닷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운구에 살면서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어떤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요? 해운구가 사실은 낙후된 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포구하고 같이. 저는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유수출 지역. 그 부분에 공터도 좀 많고 한 부분을 조금 살려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예. 지금 청년 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세대로서 지방선거에 앞두고 많은 청년들이 출마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청년에게 저희가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좀 기성 정치인들하고 좀 다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거를 제가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질을 갖춘 또는 이런 그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조금 혁신적인, 예. 그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기 위한 뭐 발판으로 삼는 정치가 아닌 정말 이 창원을 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곳은 진해입니다. 야, 웅천읍성 역시 명소답습니다. 웅천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곰내라고 하는데요. 진해에는 웅천, 웅동, 곰내 등 유사 지명이 많습니다. 이곳 주민분들을 만나 민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통합 후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은지 아닌지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많은 진해 시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진해 시민이 아니고 구민이죠. 네. 거기서부터 진해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균형적인 발전은 이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해구가 이제 구 창원과 마산에 비해서 부족한 게 대표적으로 꼽으라 한 3개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해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력난을 해소하고 싶지만 이러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산, 창원에 집중되고 돼 있고요. 여성의 근로복지 문제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센터조차 창원이나 마산에 집중적으로 세워져서 진해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걸 알고 있는데 진해 그러면 그 고용 위기 관련해 고용 플러스 지원센터도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없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진해 주민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진이 생긴 이래 지금 경제적으로나 살기가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4대 지금 살고 있는데 4대째 지금이라도 우리 고향을 돌려주시면 하는 게 진해 시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지요? 뭐 철새처럼 않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내가 뭐 고향이라 이래갖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이래가지고 출마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으면서 않습니까? 지역 주민의 그런 거 고통과 아픔을 알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고향을 지키면서 내 고향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당연히 출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이 대변인 뽑은 미신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균형 발전은 어디로? 네, 마산 진해 사실 좀,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 본 게 해양 누리공원이었죠. 예. 야,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멋있게 돼 있는 곳이었고, 그죠?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보다 더 유명한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원시가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7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마산만 수질을 이제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잘피도 나왔고 또 뭐 수영도 하고 막 시장님이 그랬죠. 뭐 수영도 하고. 네, 그렇죠. 창원이 그러고 보면 이제 해양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제대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산만 수질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창원시가 하기도 했지만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이제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수질이 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하고 있고 2023년에 이제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그 수질을 만들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자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게 그 저도 연륙교도 좋고 그다음에 광암 해수욕장 그리고 기산동 이제 커피숍 거리도 있죠. 그다음에 진해루까지 자원 같은 경우는 해양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원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 역대 공약을 보시면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둘레길을 조성하고 체류용 숙박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이 마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 바다를 느끼고 아 내가 항구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창원도 귀산동에서 커피 보면서 잠시 멀리서 바다를 볼 수 있을 뿐 직접 바다를 만질 수가 쉽지 않았고 또 우리 해운구 같은 경우도 뭐 창원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단으로 바다가 막혀 있고 부두로 막혀 있고 그다음에 하포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어떤 벌크선 부두 이런 거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해수욕장도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다 항구 도시인데 바다를 잘 못 느끼는 그런 거였다가 최근에 이제 해양누리공원이 이제 그 개장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내가 항구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거는 매우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저 바다 얘기 나왔으니까 해양 신도시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97년부터인가 이게 지금 추진이 된 건데 아직까지 그 텀만 있고 뭔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제 5차까지 이제 결정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데 뭐 특혜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의혹도 있고 또 이에서 창원시의회차도 지금 감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창원 해양 신도시 이제 조금 전에 하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 누리공원 때 너무 놀랐어요. 와, 이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좀 우려도 되는 게 그 해양 그 신도시 안에 이제 공공 부지가 63% 정도가 된다는데 68%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박물관을 세운다든지 각종 시설을 들인다 하고 또 민간 부분에도 약 3,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청사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해안가잖아요. 해안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픈 기억인데 태풍 매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안가다 보니까 100년 주기로 만약에 그런 큰 파도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하는지 조금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기술자들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기술적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저는 그 해양 신도시가 우리가 그 잘은 몰라도 적어도 20년, 30년 뒤에는 아주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예전에 보면은 맨하탄 같은 경우도 크게 생각 안 했다가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처럼 여기에 바다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마산만이 쭉 들어온 곳에서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막개발보다는 정말로 무엇이 좋은 연안인가를 더 숙고하자는 그런 저는 그거로 봤는데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둘레길 바다를 쭉 걸을 수 있는 길을 개방해 줬잖아요.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마산만의 그 좋은 절경을 한 곳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360도를 돌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태생적인 한계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97년 사실 가포신항 준설토 매립장으로 사실 이렇게 활용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인공섬이 만들어졌는데 해양수산부가 창원시에 이렇게 이제 좀 설득을 했죠. 창원시가 제가 볼 때 설득을 당했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가포신항이 이렇게 국제적인 항만이 되고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부터 일반 항구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근 지역에 이 상업시설들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들어오면 해양 신도시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텐데 이거 3,400
3,400억만 주면은 그 소유권을 다 줄 테니 창원시가 이제 받아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기장 비용이 이제 3,400억이나 들었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빽빽하게 다 넣어서 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창원시에게 줄 수 있는 돈은 뭐 한 2천억 정도.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창원시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예측량이 너무나 지금 빗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00억 원을 민간을 통해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공영 개발을 한다고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이 돈은 절대로 마련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어쨌든 국책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창원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국립의 기관을 유치하면 상당 부분 그 비용 부분이 보전이 되니까 그런 고육책이 있는 거예요. 네. 문화적 코드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산 얘기 정도 해보고요. 진해 얘기로 가보죠.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진해 없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그 근로복지 플러스 센터도 없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없고 외국인 센터도 없고 특히 네. 이제 가장 놀랐던 거는 인구 5만 미만 시군 단위에 모두 있고 전국 200개나 있는 가족 지원센터도 없다는 거죠. 거의 없죠. 그래서 진해에서 구직이나 뭐 외국인 상담이나 구인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창원이나 마산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버스를 타고 40분 거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해 시민은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마산 창원 위주로 이제 가버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균형 발전이 맞냐, 왜 진해만 소외당하느냐 이런 불만도 좀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총선 때나 지방선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이 후보자들이 진해 신항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옛 창원권, 옛 마산권에 있는데 진해권에 없는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산 진해 민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하변이 이 의창, 성산 민심 어떤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예, 저는 창원시 성산구에 나와 있습니다. 성산구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근로자들도 많고 좀 역동적인 곳이죠. 무엇보다도 정치 1번지입니다. 저기서부터 이런 건물들에 보면 대부분의 후보들의 현수막이 다 걸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산구 주민들을 만나서 정치 이야기 또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민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 하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네. 그 주변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뭐 선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저희 주변 친구들이나 뭐 주변 직장 동료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얘기 중에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질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또 본인 생각도 하는 게 있나요? 여태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지만 네. 솔직히 불신이 좀 많이 깊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심을 많이 잃지 않았으면 하고요. 초심. 네. 네. 그리고 공약도 너무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닌 좀 예.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좀 많이 해줬으면 하고 저희 이제 MZ 세대도 조금 많이 와닿을 수 있는 뭐 공약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Z 세대. 네네. 초심과 공약인데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 이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공약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지금 얘기해 주시죠. 저희 세대들에서는 이제 특히 저도 그렇고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뭐 장려는 하고 있지만 네. 제가 피부로 와닿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늦게까지 뭐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솔직히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현실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느끼고 네. 그리고 청년들이 좀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 대한 좀 주거. 예, 네. 주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저도 엄청 고민이 많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씩씩하게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는 데는요? 제가 사는데 성산구 용호동입니다. 용호동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이 공약집 같은 거 배달돼 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꼼꼼하게 읽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즘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보면 그 후보가 살아온 인생이나 또 공약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때요? 젊은 청년 세대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후보의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후보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스미디어, SNS로 활용한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시되는 세상인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창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젊은이답게 SNS 소통을 네. 얘기해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공약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지역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진 후보였으면 합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되게 많이 그렇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창원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후보였으면 합니다. 네. 오늘 참 청년들의 목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의창구 맨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산면의 일반 산업단지 어딘가에 왔습니다. 창원이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다 보니까 이 대산면이나 북면 동읍 같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인데도 이제 그 중심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여러 협력사들이 여기 일반 산업단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장 중에 한 곳을 방문해서 종사자 한 분을 만나서 또 동네 얘기와 또 제조업의 얘기, 선거 얘기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팬입니다. 우리 불독 좀 보시나 봐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런 공약이 제일 필요하다. 나는 이런 공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창원이 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네.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인구가 많이 모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원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런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그런 뭐 자질 같은 거 생각해 두신 바가 있습니까? 네네, 좀 믿음이 가는 후보가 믿음. 네네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좀 공약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되었으면 공약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의창구 도계동의 한 고깃집입니다.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서 민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MBC 즐겨보시죠? 네, 찐팬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어떻게 좀 선거가 좀 분위기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동네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네. 뭐 명함 돌리시는 분도 많고 선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창원이니까 창원을 좀 더 많이 잘 알고 네. 또 우리 도계동도 네. 좀 신경 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네네네. 나는 좀 이런 공약이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장사를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고 네. 우리가 좀 도와주기에는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시에서라든지 뭐 다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도 참 힘든데 네.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도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변이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 보셨을까요? 안 떠나게 해다오. 네, 안 떠나게 해다오. 떠나게 해다오. 네. 아까 그 청년 대학생 얘기 들었잖아요. 다 떠나려고 하고 떠나고 하는데 지역 대학생들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지역을 안 떠나고 여기 있어도 취직하고 또 가족들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저 청년들의 마음을 뒷받침해서 이들이 좀 안 떠날 수 있도록 좀 만들자. 네. 저도 이제 아까 대학생 인터뷰할 때 뒤에 있었는데요. 네.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 창원시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이제 결혼 드림론 1억.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어땠느냐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청년들이. 실제로 좀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 대학생들이 집에서 용돈 받아 쓰는 입장에서 목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취직한다고 해도 금방 뭐 전세금 정도 마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 찬스가 없는 한 1억이란 돈이 예전에는 뭐 큰 부자,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적어도 방 2칸짜리 어떤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니까 그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배려하되 또 우리가 인구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해 준다면 어떤 첫 출발을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청년 당사자들은 매우 좋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이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결혼 드림론, 즉 1억을 가지고 나서 제일 처음에 여성단체가 했던 말,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라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부양 정책으로서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좀 시급하게 좀 접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아이를 3명을 낳았을 때 1억을 준다는 건데 그 기준이 애매한 거죠. 둘째를 애가 둘이 있는데 창원에서 셋째를 낳을 건지, 그리고 먹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1억이라는 거. 그 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은 제가 조금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돈 1억? 크죠. 있으면 좋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반적인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1억을 줘서 아이를 인구 부양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접근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당장 청년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첫 발은 내디뎌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전세금 지원 대출을 좀 강화한다든지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아이를 3명을 낳아야 된다? 자식을 이게 정말 나쁘게 보면은요, 우리가 실종 아동이나 아동 문제에 접근해버리면 복지 쪽으로 가버리면 아이를 돈으로 보는 부모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녕 아동 학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접근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복지의 핵심이 뭐라고 보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청년 문제, 참고로 이제 창원시가 이제 정책을 발표했던 거는 창원에 살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1억을 이제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창원에 지금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재편 지금 돼야 된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두 후보의 그렇죠. 공약들. 이게 산업단지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창원이 사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노쇠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두 후보는 각각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 제가 이제 허성무 후보를 먼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산 산업이 우리가 창원에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특화를 갖고 그 방사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돼도 지청을 또 유치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에너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특화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 무엇보다 깊게 본 것은 뭐냐면 아세안 공학기술원 설립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걸 왜 냈냐 생각하다 보니까 허성무 후보는 이렇게 맥을 짚고 있다. 우리 청년이 떠나고 또 기업들도 물어보면 이 첨단 산업 유지가 어려운 게 첨단 인재가 이쪽이 없고 또 떠나고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허성무 후보는 이거를 왜 냈을까? 우리가 아까 지역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입학금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도 있지만 지역 인재만으로는 어렵고 서울 수도권에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창원뿐만 아니라 이게 하방에서 아세안 전역까지 좋은 인재를 모셔서 우리가 자립하고 자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미래 첨단 산업단지의 어떤 구조 개편에 있어서 인재가 핵심이라는 저는 핵심을 짚었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남표 후보는 지금 산업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공약들 내세우고 있습니까? 창원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메카. 예. 네. 홍남표 후보 같은 경우는 원자력 국장을 역임하고 원전 전문가이자 과학기술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창원에 유치하고 가장 기본이 원전 산업을 조기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창원 산업 재편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방금 산단 그 부분이 그 4차 산업이라 하지만 우리 창원의 전통적인 것은 보세요. 그 뭐 발전,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리고 방산, 전통적 제조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전통적 제조업이 바로 4차 산업으로 연결되려면 중간에 엄청난 많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방향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임박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분이 이제 그
미래 전략가라서 그런 미래 전략을 표시하는 건 맞을 텐데라는 그런 좀 구체성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대변. 이제 하변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허성무 후보의 공약 중에 방위산업적 지청 설립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원이 가진 자산을 활용하자는 거죠. 홍남표 후보도 창원이 가진 자산 원전을 조기 정상화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허성무 후보의 공약을 보시면 아세안 공학기술원 설립과 그다음에 창원형 산업기술인재교육원 설립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간에 왜 안 했는지. 지금 그 창원 산단이 도내 산단의 51%를 생산합니다. 창원 산단의 운명이 경남도 전체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그린의 산단에서 약 3천억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재가 부족하다는 게 인식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인재는 왜 안 길러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홍남표 후보가 이제 다른 도시에 다 있는 거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허성무 후보는 그 기본도 안 하셨는지. 잘 보셔야지. 그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 그거 메꾸느라고 다 우리가 다 모든 힘을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 제시가 중요하고 핵심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 제가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그때 허성무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21대 총선까지. 그러면 이제 허성무 후보는 그 사이 이제 전 시장 시절 때 다 할 수 있었어요. 지역 위에서. 근데 왜 안 하다가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특례시에 맞게 또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재선을 위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허성무 후보는 이 동네 주민들 곁으로 많이 다가가서 4년 동안 운동화 신고 곳곳을 누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많이 있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도시마다 다 있다 하셨잖아요. 운동화 시장을 찾아보시면 운동화 시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포장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창원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되는데, 허성무 후보가 잘한 부분을 잘했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홍남표 후보가 잘한 부분이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다 보면은 창원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정치하는 분도 우리 패널 중에 이제 이게 대표 패널들인데 민심 얘기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정치 얘기하고 이제 후보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화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민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네네. 잠시.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6.1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창원 지역 선거 전망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이 대표부터 한번 전망해 주시죠. 창원 지역 선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전 진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따라 진해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98년도 창원시장 선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 지방선거거든요. 그때 마산시장에 당선되신 분하고 창원시장 당선되신 분이 둘 다 80%가 넘었어요. 보수 정당이. 즉 보수 색채가 강한 거죠. 역대 대선 결과를 봐도 경량 기본 득표보다는 좀 높은 편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해만 그 당시 무소속 이제 진해의 모든 길을 닦았다. 일명 김병로라는 전 시장인데 실제 길병로 라고 불리죠. 그분이 이제 당선될 정도로 진해의 표심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하변도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번 선거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특히 이제 창원시장 선거만 놓고 봐도 4년 동안 운동화를 벗지 않고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막 다녔던,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던 이 허성무 후보의 그 어떤 열정이 또 노력이 과연 주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앞번 선거, 지난 4년 전에 많은 우리 도시의원들이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와 이렇게 해서 많이 당선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창원 지역 밀착형 인재를 강조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용성이 좀 중요하다 봐요. 고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거는 새로운 피가 계속 수혈됐기 때문이거든요. 지역 인재로 부족한 부분은 때로는 외부 인재가 들어와서 메꿔주면서 새로 바꿔갈 때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혈은 아플 때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로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뭘. 지금 창원이 많이 아픕니다. 네, 선거가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두 패널 오늘 열띤 토론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창원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6.1 지방선거 직전이죠. 다음 주는 경남 전체 민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두 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너무 싸우지는 마시고요. 다음 주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장 나가보면 그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해. 나보면 켄터키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편안하게 해서 그런데. 저는 아직 애기가 없다 보니까 애기가 좀 조금 생기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